프로그래밍 기초 11강 11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10장에 있는 함수 활용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함수 활용에서는 이제 제기 함수에 대해서 풀이를 해봅시다. 자, 이 제기 함수는 아마 이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정식으로 배운 학생과 배우지 않은 학생의 구별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기함수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기함수는 혼자서 공부를 하면 잘 이해가 잘 안 되고, 또 설명을 들어도 이게 제기함수를 자유자재로 쓸 줄 아는 학생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수업에 대해서는 좀 더 집중해서 수업을 들을 필요가 있겠어요. 제기함수는 함수 구현에 있어서 자기 자신의 함수를 다시 호출하는 것을 우리는 제기라고 그래요. 제기. 제기함수는 바로 자기 자신을 다시 부른다. 특징을 보면 구현하려는 알고리즘 자체가 제기적 특성을 갖는다면 이것을 제기함수를 이용하지 않고 다르게 구현하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해요. 그렇지만 제기적 특성을 갖고 있는 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기함수를 이용하면 쉽게 구현이 가능하다. 쉽게, 아주 이렇게 쉽게 구현이 가능해요. 제기함수는 계속적인 함수의 호출로 인해서 시간과 메모리 공간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함수를 부를 때마다 거기 있는 파라미터와 거기 있는 이제 안에 있는 그 함수 안에서 새롭게 사용하고 있는 오토 베리어블들이 스택에 계속 새롭게 생성이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공간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특징은 일반적으로 제기함수는 반복문을 이용한 함수로 변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변환해 놓으면 훨씬 더 실행 속도는 빨라요. 대신에 readability는 1번의 특징 때문에 원래 그 알고리즘 자체가 제기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면 제기함수로 구현하면 너무나 읽기가 좋고 이해하기가 빠른데 그것을 억지로 반복문으로 바꿔놓으면 이게 알고리즘을 해석하기가 어렵게 된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 팩토리얼에 넘버라고 하는 입력을 주고 팩토리얼을 구하라 라고 했는데 그 안에서 다시 또 팩토리얼을 호출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다시 또 호출하는 그런 걸 우리는 제기함수라고 한다. 자, 예를 들어서 n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이걸 우리가 수학적으로는 당연히 1부터 n까지 곱한 것이 n 팩토리얼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도 있지만 n 팩토리얼은 n 곱하기 n-1 팩토리얼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할 수 있죠. 제기적으로 이런 형태로 표현되는 것들은 많아요. 그래서 n 팩토리얼은 n 곱하기 그 다음 이쪽 뒤쪽에 있는 n-1 팩토리얼을 그대로 쓰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프로그래밍 코드로 보면 만약에 n이 1보다 작거나 같으면 n 팩토리얼은 1이다. 왜냐하면 이제 0 팩토리얼도 1로 그냥 정의를 하고 1 팩토리얼도 1이다. 이렇게만 이제 정의를 했다면
그래서 n 팩토리얼은 1이고 그렇지 않으면 n 팩토리얼은 n 곱하기 n 마이너스 팩토리다. 다시 또 자기 자신을 다시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그대로 코드화 해보면 자 팩토리얼 넘버는 만약에 넘버가 1보다 작거나 같으면 return 1 else는 바로 여기처럼 넘버 곱하기 팩토리얼의 넘버 마이너스 1 이렇게 다시 또 부르는 거예요. 그죠? 자 이게 지금 팩토리얼의 제기 함수의 끝이에요. 여기에는 몇 가지 규칙이 있는데 조건이 있는데 꼭 제기 함수가 구성돼야 될 조건인데 그걸 보면 먼저 첫 번째는 계속 자기가 자기를 계속 부르면 끝이 없이 계속 부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언젠가는 끝나는 조건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처럼 넘버가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자기 자신을 더 이상 안 부르고 return 1 이렇게 해서 끝나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끝나는 조건을 먼저 해놔야지 이 조건이 됐을 때 끝나겠죠. 그래서 항상 이 제기 함수에는 이렇게 끝나는 부분들을 먼저 앞에다가 명시를 해야 된다. 이게 우리가 종료 조건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함수의 이 종료 조건을 먼저 정의할 수 있어야 되겠다. 첫 번째. 혹은 이제 이걸 우리가 termination condition이라고 해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제기 함수니까 또 다시 자기 자신을 호출하겠죠. 근데 여기서 호출할 때는 항상 여기에 원래의 문제 넘버라고 하는 것의 팩토리얼, 이게 n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것을 구하는데 다시 좀 더 작은 문제 혹은 종료 조건으로 좀 더 가까이 간 n-1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것으로 문제를 약간 바꿨죠. 그래서 이 n-1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것은 0이나 혹은 1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것으로 점점 n에서 n-1 한다는 말은 점점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는 종료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좀 더 작은 문제. 여기서는 우리가 n 팩토리얼에서는 1부터 n까지 곱하는 건데 조금 더 작은 문제인 1부터 n-1까지만 곱하는 것으로 약간 작게 바꿨어요. 그래서 제기 함수에서는 원래 가지고 있는 문제를 다시 자기 함수로 다시 호출할 때는 약간 더 작은 문제 혹은 종료 조건으로 좀 더 가까워지는 형태의 문제로 바꾼 후에 제기 함수를 해야 된다. 다시 호출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또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었다면 그것은 원래 문제가 아니죠. 좀 더 작은 문제에 대한 답이니까 조금 좀 더 작은 문제의 답으로부터 원래의 문제의 솔루션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조합해야 되는가. 여기서는 좀 더 작은 문제인 n-1 팩토리얼의 결과를 가지고 원래 있는 n 팩토리얼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n을 곱해줬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추가적인 작업이 있어야지 원래의 문제하고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n 팩토리얼은 그렇게 정의를 할 수 있다. 자, 이거는 실제로 이제 여러분이 좀 어느 정도 실습이 돼서 제기 함수에 대해서 익숙해지면 아주 쉽게 이해가 돼요. 자,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것은 n 팩토리얼이라는 것은 먼저 n이 1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러면 return 1. 이 끝이에요. 그죠? 1보다 작거나 같으면 return 1. 먼저 항상 termination condition에 대해서 먼저
먼저 해놔야 되겠다. 그 다음에 아니면 return fact n-1에 대해서 먼저 계산을 하고 계산해다 쳐요. 이해할 때는. 그 다음에 여기다가 n을 곱하죠. 그래가지고 리턴하면 된다. 이게 이제 n 팩토리얼을 구하는 재기함수의 코딩이에요. 근데 지금 이 과정에서 이게 이제 원리가 이해가 된 사람은 방금처럼 이렇게 바로 그냥 코딩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얘가 다시 팩토리얼의 n-를 부르면 또 이렇게 해서 매번 우리가 팩토리얼에 만약에 printf에서 %d newline 하고 factd ld 10하고 fact 10 자, 이렇게 출력하는 게 있다면 굉장히 큰 값인데 이 값이 어떻게 불려지는가를 보기 위해서 여기에 자 printf %d newline n을 한번 찍어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처음에 10의 팩트에 10을 부르죠. 그럼 10을 부르면 10이 n이 딱 가죠. 그럼 n이 와서 n이 1보다 작지 않죠. 그러니까 이거 안 하고 1로 와서 10을 찍어요. 그래서 10이 찍힌 거예요. 그 다음에는 10 곱하기 또 팩트 9를 부르죠. 그럼 9를 다시 또 가서 n은 이제 9예요. 9에 대해서 또 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해가지고 마지막 끝까지 간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그러면 이 10이 너무 크니까 좀 더 작게 3을 보자. 3. 그러면 3을 주면 3 들어가지고 쭉 가서 2를 부르죠. 그럼 2를 부르고 가서 2를 부르면 또 가서 1을 부르죠. 1을 부르면 더 이상 1만 찍고 안 하고 바로 여기서 return 1 하죠. 그러면 그 1 리턴 된 것을 가지고 거기다가 n이 요 2였겠죠. 그럼 2 곱하기 1 해가지고 2를 다시 또 리턴 하겠죠. 그럼 그 리턴 된 값이 여기 와서 3 곱하기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 6이 된다 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과정들을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반복문으로 순차적으로 쭉 for 1부터 해서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을 단순히 재기함수를 했기 때문에 좀 더 복잡하지 않아요. 그래서 훨씬 쉽지만 이걸 계속 따라가면서 매번 할 때마다 n 10을 주면 n은 이제 9, 8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처음부터 여러분 코딩을 할 때는 이렇게 fact n은 자 n이 termination 조건 먼저 명확하게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는 그렇지 않으면 더 작은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고 생각하고 n-1 팩토리얼을 계산했다고 쳐요. 그럼 그것과 이 n을 곱해가지고 n일 때의 결과값을 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도록 하면 된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지 우리는 이 전체 문제를 재기함수로 코딩을 할 수가 있겠다. 그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다시 이해를 해봅시다. 자, 그럼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똑같이 하나만 더 해보고 자, 이게 이제 바이너리인데 이 임의의 10진수를 2진수로 바꾸는 것을 재기함수로 작성해 보자. 이것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6이라고 하는 것을 2진수로 바꾸자 하면 원래는
이진수를 할 때는 이렇게 돼 있죠. 1이든지 0이든지 곱하기 2의 뭐 7승 더하기 곱하기 2의 6승 더하기 곱하기 2의 5승 더하기 이렇게 해서 이제 쭉 해서 더하기 곱하기 2의 1승 더하기 곱하기 2의 0승. 자, 이런 식으로 원래 이제 이진수로 표현하면 이렇게 될 텐데, 그러면 우리가 이걸 다 묶어 2의 6, 5, 4, 2의 0승에다가 2의 1승 곱하면 지금 뭐 1씩 더해지겠죠. 더하기 네모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를 2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여기 있죠. 여기 나머지. 그 다음에 2를 나눴을 때 목. 그러면 이 6을 2인수로 바꾼다는 것은 결국 앞에 있는 이 전체 몫에 대해서 2인수로 바꿨다고 치고, 예? 바꿨다 쳐요. 2인수로 바꿨다고 치고, 거기다가 나머지 부분을 여기다가 지금 6 같은 게 0이니까 0 붙이면 되죠. 그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거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n을 2인수로 표현하려면 만약에 n이 0보다 크면 2로 나눠가지고 이걸 2인수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물에다가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출력하면 되고 아니면은 정리하면 된다. 그래서 이걸 바이너리로 하면 이렇게 된다. 자, 이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더 코드로 설명해 줄게요. 자, 이 void 바이너리 인테저 n. 자, n에 대해서 이진수로 출력하라 그러면 만약에 n이 0이면 그럼 더 이상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 리턴하면 돼요. 출력 안 해도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바이너리 n 나누기 2 해가지고 이제 2로 나눴을 때 몫에 대해서 2인수로 다 바꿔요. 바꿔서 출력했다고 쳐요. 출력을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printf 해가지고 %d에 n 모드 2 해서 n에 일어나서 나머지를 출력하면 된다. 이 바이너리가 우리 지금 그렇게 출력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여기다가 바이너리 134 굉장히 복잡한 글 하고 printf 해가지고 마지막에 new line을 찍어줘요. new line을 우리가 안 찍었으니까 되는지 볼까요? 이게 134의 이진수예요. 자, 왜 이렇게 되는가? 바로 만약에 2를 줍시 2. 그러면 2를 주면 1제로죠. 이진수라면 1제로. 왜 그런가 하면 자, 2를 주면 얘가 0이 아니니까 밑으로 내려와서 그러면 2로 나눴을 때 나머지 몫이 1이죠. 자, 1을 바이너리로 바꿔라. 1을 바이너리로 바꿔라. 라고 하고 나머지를 여기다 주는 거죠. 이거를 바이너리가 아니고 똑같은 걸로 우리가 데시말로 10진수로 바꿔볼게요. 데시말 1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데시말 자 12345를 10진수로 찍으라 그러면 당연히 12345 찍히겠죠. 그런데 12345를 데시말로 부르면 12345 오는데 10으로 나누니까 얘가 뭐가 돼요? 12340 1234가 되겠죠. 얘는 5가 되고
1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5. 그러니까 얘를 다 찍었다고 치는 거죠. 다 찍었다고 치면 1, 2, 3, 4, 5 찍히고 그 다음에 이제 5를 찍는 거죠. 그러면 1, 2, 3, 4를 1234를 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러면 여기서 다시 와서 사실은 1, 2, 3, 4가 아니고 1, 2, 3을 찍겠죠. 1, 2, 3을 찍고 그럼 얘는 4를 찍겠죠. 그죠? 근데 또 1, 2, 3은 어떻게 찍는가? 1, 2, 3, 1, 2, 3은 1, 2를 찍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3을 찍을 거예요. 자, 그러면 1, 2는 1을 찍고 2를 찍을 것이에요. 1은 여기에 아무것도 안 찍고 0이니까 안 찍고 1을 찍겠죠. 그래서 거꾸로 1을 찍고 그 다음에 아까 남겨놓은 2를 찍을 것이고 3을 찍을 것이고 4를 찍을 것이고 5를 찍을 것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데시말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이해를 하면 이거 그냥 바이너리로 하는 것도 쉽다. 그죠? 그대로 바이너리로 해서 이렇게 하면 된다. 그죠? 그래서 컴퓨터에서는 이게 아무리 크더라도 바이너리 하면 이게 바이너리로 12345이겠죠. 뭐 검증할 필요도 없이. 자, 이렇게 리커전을 이용하면 아주 쉽게, 원래 이 문제 자체가 그런 어떤 재기 함수적인 형태의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리커전으로 풀 수가 있다. 수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재기 함수로 표현을 잘 할 수가 있어요. 다음 수처럼 이렇게 특정수가 앞에 있는 두 수의 합으로 표현되는 그런 식으로 계속 이어서 표현할 수 있을 때 이 수열의 특정 번째 값을 구하라 라고 하면 당연히 앞에서부터 0과 1을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더하면 1, 더하면 2, 더하면 3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겠죠. 이거 우리 이제 반복문을 사용해서 for문을 돌려서 i가 이게 0부터 1, 2, 3 할 때마다 만약에 이게 n번째를 구하라 그러면 for문을 돌려서 처음에 0, 1을 시작해가지고 쭉 하면 돼요. 그런데 이런 걸 우리는 수열이 바로 피보나치 수열이 되겠어요. 이 피보나치는 1202년 수학자 레오나르도 피보나치가 발견한 수열이에요. 이게 황금 비율로 잘 표현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여러 군데서 활용이 되는 것이에요. 자, 이 피보나치 수는 이게 엽기 토끼로 설명할 수 있는데, 기원전 토끼가 영상이 있어서 F0는 0인데 한 달 후에 이게 한 섬에 엽기 토끼가 한 쌍이 있어요. 처음 시작이. 그래서 F1은 1이에요. 자, 두 달 후에는 이 아기 토끼가 자라가지고 왕토끼가 돼요. 자, 이 그림이 예쁘지 않는데, 그래서 한 달 후에는 왕토끼가 되는데 이 한 쌍이에요. 역시. 자, 그러면 이 왕토끼는 한 달이 지나면 또 새끼 토끼 쌍을 낳아요. 그럼 그 섬에는 두 쌍이 되겠죠. 근데 물론 이 두 쌍에는 왕토끼 한 쌍과 새끼 토끼 한 쌍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두 쌍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달에는 왕토끼는 또 자기와 또 새끼 토끼를 한 쌍 낳을 거고, 새끼 토끼는 그 사이에 또 왕토끼로 성장을 하겠죠. 그래서 왕토끼 두 마리와 두 쌍과 새끼 토끼 한 쌍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서 이 왕토끼는 영원히 살아요. 이게 바로 이 토끼 섬에서 일어나는 이 파퓰레이션 수가 되겠어요.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피보나치로 표현이 된다. 그래서 그 전에 왕토끼로 있었던 애들은 그대로 다시 새끼 토끼를 놓기 때문에 그만큼이 그대로 새끼 토끼 수가 되고, 바로 그 전에 있던 전체 개체 수는 모두 다 왕토끼가 되기 때문에 바로 이 f의 n은 f의 n-1과 f의 n-2의 합으로 표현이 되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피보나치 수열을 재기함수로 구현해 보면 뭐 굉장히 간단해요. 자, fib는 n이 들어오면 n번째 것을 구하라 하면, 만약 n이 0이거나 1이면 그냥 return n, return 0이나 return 1을 하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피보나치 n-1과 n-2를 그냥 return 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죠. 그렇지만 얘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알고리즘이에요. 왜냐하면 F6을 구하라 라고 하면, F6은 F5 더하기 F4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또 부르겠죠. 그럼 F5는 F4와 F3입니다. 근데 사실은 F4는 이미 여기서 구하면 됐는데 다시 또 얘 또 부르죠. 그래서 계속 부르니까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호출하게 돼요. 물론 언젠가는 끝나지만, 이렇게 마지막에 1이나 0이면 다 끝나지만, 어쨌든 얘는 기하급수적으로 코어를 호출을 하게 돼서 별로 좋은 알고리즘은 아니에요. 만약에 그래서 피보나치 n을 구하라 그러면, 만약에 n이 1 이하면 return n, 아니면 return piv n-1 더하기 piv n-2를 더하면 피보나치를 구한 것이 된다. 이게 이제 인테자. 이게 그냥 피보나치를 코딩은 끝이에요. 그래서 이게 리커전은 실제로 그것이 재기함수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너무나 간단하게 코딩은 가능해요. 근데 얘는 막상 실행시켜 보면 실제로 for 인테자 i는 0부터 i가 한 100까지 printf %d 피보나치 %d는 %d 뉴라인 이렇게 하고, n과 i와 fibi 이렇게 하는 거죠. 자, 해볼까요? 이게 i를 증가시키면서, 그러면 피보나치 i는 피보나치 i를 출력하라.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쭉 실행되다가 갑자기 39부터는 엄청 느리죠. 40, 41. 이게 이제 그 다음 하나 늘어날 때마다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속도가 그만큼 계속 배로 늘어나요. 그래서 지금 43이 43, 다음에 44가 아직까지 계산이 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약간만 늘어나면
이게 뭐 슈퍼컴퓨터가 나와도 구하기가 어렵겠다. 실제로 이걸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피브 1은 0이고 피브 2는 1이고 그죠? 그래가지고 인테저 for 인테저 i는 우리 이제 0, 1 이게 0이고 1이죠. 그래서 i에 2부터 100까지 i를 시키면서 인테저 piv의 지금 현재 n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piv의 n은 piv의 0 더하기 piv의 1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piv의 0은 piv의 1이고 piv의 1은 piv의 n이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얘가 n-2 얘가 n-1이에요. 그래서 얘는 n-2 더하기 piv의 n-1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piv의 n-2는 piv의 n-1를 하면 되고 n-1은 지금 방금 구한 피부나치의 n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을 하면 piv n에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계속 저장이 되겠다. 그럼 똑같이 이거를 하면 어떻게 계산이 되는가 볼까요? i의 피부나치 지금 n 현재의 n을 찍으면 되겠어요. 여기에 우리가 피부나치를 반복문을 사용해서 푸는 거죠. 물론 이게 중간에 어느 정도 커지면 얘가 이 4바이트를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뭐 엄청나게 빨리 바로 계산이 되죠. 그죠? 그냥 덧셈 하는 거니까. 여기에 이렇게 제기함수를 같이 부르면 이게 갈로 닫는 게 없네요. 왜 갈로 넣는 걸 넣었는데 다시 안 되지? i가 아니고 n이 아니고 i죠. 그러면 지금 이제 하는데 40은 금방 구하고 그 다음 40이 늦죠. 40을 금방 구하고 그 다음 41은 리커저니까 40이 금방 구하고 늦죠. 네, 뭐 그런 식으로 아까 43에서 굉장히 늦었죠. 자, 뭐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렇게 제기함수로 푸는 것에 대해서 아주 효과적인 예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2개의 양의 정수를 입력받아 가지고 최대 공약수가 구하는 것이 있어요. 최대 공약수. 최대 공약수를 우리 기하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돼요. 만약에 이런 수가 있고 이 길이가 우리가 그 값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길이의 값이 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떠한 조각이 있어 가지고 그 조각을 얘도 이렇게 정확하게 탁 나누고
얘도 정확하게 개수를 딱 떨어지게 맞춰서 나눌 수 있는 요런 거에 최대 큰 거. 그래서 얘도 나눌 수 있고 얘도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얘도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정확하게 그런 요 조각, 그게 바로 최대 공역수예요. 가장 큰 거. 그래서 두 개의 자연수의 공통인 약수를 공역수로 한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거, 최대 공역수. 그리고 우리가 Great Common Divisor라고 그러죠. 그래서 GCD에 30, 20 하면 되는데, 자, 여기서 이 유클리드 호재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를 보니까 이런 거죠. 방금 보면 여기서 이런 두 개가 있다. 두 개가. 그죠? 그러면 얘를 가지고 나누고 얘를 가지고 나눴을 때 남은 거 요거 있죠. 요거.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개념적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애가 있는데 걔가 얘를 이렇게 짝짝 해서 정확하게 딱 나눌 수 있다. 나눌 수 있다면 그럼 얘도 나눌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방금처럼 이렇게 세 개로 나눴단 말은 여기 세 개로 딱 나누고 여기도 세 개로 딱 나눠질 거니까 나머지 남은 요거에 대해서도 얘가 나눌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지 얘도 나누고 얘도 나누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수에 얘가 지금 20이고 20 있고 30이 있는데 어떤 수가 그 수가 20도 나누고 30도 나눠지려면 그러면 30이라고 하는 애가 이게 지금 얘가 20이 있고 30이 있으면 20도 나눌 수 있어야 되고 30도 나눌 수 있어야 되니까 이 20에 해당되는 20을 뺀 나머지 10도 나눌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20도 나누고 30도 나눠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20과 30의 GCD를 구하라 라고 하면 그 GCD는 20과 10의 GCD하고 같다 이죠. 그럼 20과 10의 GCD를 구하라고 하면 얘는 10과 0의 GCD를 구하는 것 같다. 그래서 0은 무조건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바로 10이 답이다. 자, 그렇게 개념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러면 아까 앞에 있는 얘는 이제 두 수에 대해서 같이 동시에 나눌 수 있는 그 수를 찾아라고 하면 조금 더 다른 문제를 가지고 푸는 거죠. 근데 이것은 앞에 있는 것보다는 더 작은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코드로 하면 이제 코드로 하는 게 여러분이 연습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GCD를 원래 구하는 것도 알아야 되겠지만 그래서 인테저 GCD Great Common Divisor에 int A와 B를 주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if B가 0이면 그냥 return A, A가 답이에요. 자, 그렇지 않으면 return GCD에 B와 A 모드 B가 답이에요. 자, A와 B에 대한 GCD를 구하라 라고 하면 B가 0일 때는 A가 답이에요. 아까 지금 우리 계산한 대로. 그렇지 않으면 B와 그 다음에 A를 B로 나눴을 때 그 나머지하고의 GCD가 그 답이다. 방금 설명한 거를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GCD에 만약에 30과 20 해가지고 GCD 30, 20 이렇게 하면 뭐 10이 답인데 이게 지금 743과 231 743과 231을 하면 printf 테스트 해보는 거죠. gcd %d %d new line 하고 a, b를 찍어요. 이건 테스트 해보는 거죠. 찍어보는 거죠. 그럼 어떤 식으로 되는지 보면, 자, GCD 743과 231 하면 231과 50, 50과 31, 31과 19, 19과 12 이렇게 쭉 가서 결국 1 되니까 두 개는 GCD가 1이다. 이게 서로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겠다. 이죠. 자, 그래서 방금 구한 거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자, 약간 우리가 다른 걸로 두 가지 예제를 볼 텐데, 이 GCD를 우리가 최대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먼저 가장 큰 값을 찾아라. 가장 큰 값을 찾아라. 물론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풀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반복문을 쓸 수 있지만, 우리는 지금 뭘 해요? 리커전을 연습하는 거니까. 자, 맥스 A 배열이 있고 사이즈가 있어요. 자, 이 개수를 주고 여기서 가장 큰 애를 찾아라. 그러면 자, int max 1은 자, if 사이즈가 최소한 사이즈가 1개 이상이라고 보고, 만약 사이즈가 1이면 그럼 뭐가 답이에요? 일단 A의 0번째 것이 답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int max1을 정의를 하고, max1은 max의 A와 사이즈 빼기 1 해서 사이즈 빼기 1에 대한 것을 max를 구한 후에, 만약에 max1하고 제일 마지막 거 A의 사이즈 빼기 1 하고 비교해가지고 얘가 더 크면 return, 그러니까 우리가 return 이렇게 해서 A의 사이즈 빼기 1이고 아니면 max1을 리턴하면 된다. 이게 이제 리커전이에요. 지금 조금 빨리 내가 설명했는데, 먼저 A 배열을 주고 그 중에서 사이즈 개수만큼을 가지고 맥스를 구하라. 제일 큰 값이 뭐냐 하면, 먼저 이제 사이즈가 1개면 그 1개가 밖에 없으니까 얘가 답이고, 그렇지 않으면 사이즈 빼기 1만큼에 대해서 가장 큰 걸 구해라, 구해줘 해서 구하고 나서 그것과 제일 마지막에 있는 사이즈 빼기 1에 있는 거하고 사이즈 빼기 해가지고 비교해서, 만약에 얘가 더 크면 지금까지 사이즈 빼기 1만큼에서 가장 큰 애보다는 내가 제일 마지막에 있는 애가 더 크니까 얘가 답이고, 아니면 맥스 1이 답이다. 그렇죠? 뭐 다른 방법으로는, 많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지 않고 실제 현실에서는 인테자 A의 만약에 스타트부터 엔드까지, 자, 스타트부터 엔드까지 중에서 가장 큰 것을 구하라. 만약에 이런 게 있다고 쳐요. max2예요. 자, 그러면
S부터 A까지 만약에 S하고 E하고 같으면 그러면 return A의 S. 그러니까 이게 시작과 끝이에요. 시작과 끝이 같으면 하나밖에 없으니까 걔가 제 답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아니면 인테자 max1은 앞쪽이 것 max2에 A를 그대로 주고 S부터 시작해가지고 S 더하기 2 해서 나누기 2 해서 S 플러스 2에 나누기 2 해가지고 중간에까지 해서 그 중에서 가장 큰 애를 max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max2는 max2에 A에서 여기 S 플러스 2 나누기 2 더하기 1 해가지고 그때부터 2까지 그죠? 그래가지고 이 max2가 똑같네. max 앞에 거 h1 h2 자, 반 S 제일 큰 거, 그 다음에 뒤에 반에서 제일 큰 거. 그래가지고, return max H1이 max H2보다 크면은 max H1을 리턴하고 아니면 max H2를 리턴하라. 자, 이게 그냥 전체 배열에서 제일 큰 거 구하라 그러면 반 딱 잘라가지고 앞에 거 반에서 제일 큰 걸 구하고 뒤에 거 반에서 구한 후에 그 다음에 각각 중에서 큰 거를 더 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토너먼트 방식이에요. 그럼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겠어요. 그게 우리가 방금 설명한 이 코드예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것은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냥 반복문을 써서 하면 되는데 재기 함수를 우리가 학습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마지막 문제 하나 더 보면 지수를 구하는 거. 만약에 x의 n승 구하라. x의 n승 구하라. 그러면 2의 3승을 구하라. 그러면 2를 3번 곱하면 되죠. 그죠? 근데 여기 조금 지수를 다르게 구했어요. 설명을 해볼게요. int exponent x의 int n 자, 2의 x의 n승인데 x의 마이너스 3승 이런 걸 우리가 지금 못 구해요. 지금 우리가 n이 0보다 크다고 가정을 해요. 자, 만약에 n이 0이면 x의 0승은 무조건 1이죠. 만약에 n이 1이면 그러면 일단 x 더 이상 구할 필요 없이 바로 구하면 돼요. 얘가 지금 어딘가에서 쓰기 때문에 EXPP라고 합시다. 자, 그래서 아니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만약에 만약에 n 모드 2 해가지고 0이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짝수면은 return 짝수면은 여기 이제 인테저 템프는
익스포넌트에 x와 n 나누기 2 하면 돼요. 그죠? 그래가지고 템프를 구한 후에 return 템프 곱하기 템프다. 자, 이 말이 뭔가 하면 만약에 x의 8성을 구하라. 그러면 x의 4성을 먼저 구한 후에 그 다음에 그걸 두 개 곱하면 되죠. 그렇지 않으면 else int 템프는 expp에 x와 n 나누기 2를 하고 return 템프 곱하기 x를 리턴하면 된다. 만약에 이제 홀수면은 만약에 9다 그러면 x의 9성 구하라 그러면 x의 4성을 두 개를 곱한 후에 x를 한 번 더 곱해주면 되죠.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int 템프는 expp에 x에 n 나누기 2 해가지고 템프를 구한 후에 그 다음에 return 템프 곱하기 그게 n 모드 2 해가지고 0이면 1이고 아니면 x를 해서 리턴하면 된다. 방금 그거를 우리가 얘가 짝수면 1, 홀수면 x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걸 다르게 보면 홀수면 x 아니면 1 이렇게 하면 되겠죠. 홀수면 x를 한 번 더 곱해줘야 되고 아니면 1을 하면 된다.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n이 0이면 1하고 아니면 리턴에 expp에 x에 n-1에다가 곱하기 x 이렇게 돼요. 자, 만약에 x에 8성을 구하라. 그러면 n이 0이 아니면 밑으로 내려와서 x 곱하기 x에 7성을 다시 구해가지고 리턴하면 되죠.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만약에 10성이 들어오면 9, 8, 7, 6, 5, 4, 3, 1 이렇게 하는 거고 얘는 만약에 10이 들어오면 반 잘라가지고 x의 5성을 구해가지고 그거를 x의 5성 두 개를 곱하면 되는데 만약에 x의 5성 구하라 그러면 x의 5성은 x의 2성을 두 번 곱한 후에 x를 한 번 더 구하면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만약에 템프를 안 쓰고 싶으면 x의 n승을 두 번을 곱해야 되니까 이죠. 이걸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겠어요. 여기 놔두고 일단 expp에 x의 n 나누기 2 해가지고 그를 2 이렇게 읽으면 무슨 말인가 하면 x의 2분의 n승을 한 결과를 제곱하는 거죠. 그죠? 그다음 곱하기 우리가 아까 했던 요거를 붙이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예요. 그래서 x의 2분의 n승을 제곱한 거에다가 그 다음에 n이 홀수면 x를 한 번 더 곱해주면 되겠죠. 그죠? 근데 이러면 계속 완전 반복되네. x를 2분의 n승을 한 것이 n이 2면은 이때는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네. if n이 2면은 그냥 return x 곱하기 x 이렇게 해주고 나머지는 계속 이렇게 부르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겠다. expp 한번 해볼까? printf %d newline하고 expp에 2의 7승을 구하라. 그럼 이게 어떻게 불러지는지를 한번 볼게요. printf exp의 %d의 %d를 부른다. 그죠? 그 다음에 x와 n을 한번 찍어보는 거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계속 불려지는지를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2의 7승을 부르면 2의 3승을 부르고 2의 3승은 2의 1승을 부르고 그 다음에 2의 2승을 부르고 8의 2승에서 128이 된다. 자, 2의 7승을 부르면 2의 3승을 불러가지고 그거를 2의 3승이 8이죠. 8의 제곱을 부르면 되겠죠. 얘고 그 다음에 이제 2를 더 곱하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2의 3승은 다시 2의 1승을 2로 나누니까 2의 1승에다가 곱하기 2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2의 4승은 또 2의 2승을 부르고 뭐 이렇게 계속 이제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꼬아서 우리가 풀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지수 같은 경우에도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리커전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 코드는 여러분이 직접 한번 따라가 보면서 실행시켜 보면 되겠어요. 자, 한번 해볼까요? 2의 7을 부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7이 n이 7인데 이게 아무것도 해당되지 않으니까 뭘 부르는가 하면 expp에 expp 한번 해가지고 x가 2고 이게 지금 이제 2로 나누니까 3이죠. 그래서 그걸 2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2의 3승을 두 번 곱한 거예요. 거기다 곱하기 2가 되겠죠. 그래야지 2의 7승이 돼요. 2의 3승을 두 번 하면 2의 6승이 되고 곱하기 2가 2의 7승이죠. 이렇게 불러야 되죠. 근데 그러면 다시 또 부르니까 그 중에 얘 안에 걸 먼저 부르겠죠. 그러면 expp에 2의 3을 부를 텐데 얘는 expp에 2와 3을 2로 나눴을 때 나머지 1 얘를 부르겠죠. 그죠? 얘는 expp에 2, 7을 제일 먼저 부르는데 그러면 이렇게 부를 것이고 그럼 이 안에서 요걸부터 먼저 부르겠죠. 그럼 2의 3승은 2의 1승을 부르고 그러면 이제 expp에 2의 1승을 부를 때는 2의 1승은 더 이상 우리가 재기함수를 부르지 않고 n이 1이니까 x가 리턴돼요.
그래서 return 2가 리턴이 되겠죠. 그럼 아까 2의 1승은 방금 구했으니까 2의 3승 구했고, 그럼 여기 이제 2의 3승에 대해서 구했으니까 여기에 expp에 8에 2를 부르겠죠. 그죠? 그럼 8의 2는 그냥 8 곱하기 8이 되겠지. 그죠? 자, 그래서 2의 7승 부르면 2의 3에 2의 2 곱하기 2 되고, 2의 3을 곱하면 exponence에 2의 1을 곱하고, 그래서 2의 1을 곱하면 리턴 2 되니까 끝나서 2의 3을 다 구했고, 그 다음에 이가 리턴 8이 될 텐데, 그럼 expp에 8의 2가 돼서 8의 8 되는데, 갑자기 여기에 exp에 2가 어디서 남았는지가 잘 모르겠네요. 2의 7, 2의 3, 2의 3을 부르면 2의 2를 한 번 더 부르게 되네. 그러니까 여기에 2의 2를 더 부르게 되도록 돼 있네. 자, 그리고 2, 3일 때가 문제네요. 2의 3일 때는 2의 3일 때 가면 이걸 다 한번 적어 봅시다. expp에 2의 3일 때는 2의 2를 한 번 더 부르네요. 2의 3일 때는 3 나누기 2 하면 1이죠. 매 2. 요걸 먼저 부르고 그 다음에 2를 곱하네요. 그래서 2의 1을 하고 그 다음에 expp에 2의 1은 2니까 2에 다시 2를 또 부르네요. 그죠? 얘가. 그래서 얘는 리턴 2 곱하기 2가 리턴이 되고 그 다음에 8에 2가 불려진다. 자, 됐어요. 자, 2에 7은 이렇게 불려져요. 이 순서대로. 자, 그래서 얘가 지금 템플 안 쓰고 이런 임시 변수를 안 쓰고 그냥 하면 깔끔하긴 되는데 한 번 더 불러지게 되네요. 자, 이게 지금 조금 어렵게 설명을 했지만 기본적인 재기함수는 재기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재기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은 이렇게 쉽게 우리가 표현이 가능하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수업은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